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독감 설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독감 편에서는 독감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감 시간에는 교과서 외적인 자료로 독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다른 자료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독감 주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가 백신, 사가 백신. 그런 종류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 또 독감 접종을 한 번 맞아야 되는지 두 번 맞아야 되는지, 그런 접종의 투여 횟수,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 외적인 자료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감 1편에서 제가 이제 독감 주사는 임신부와 뱃속 태아에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사실 99년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저는 열심히 독감 주사를 맞췄는데요.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이나 또 지났잖아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신종플루가 유행한 지 10년이 지나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나 또는 뭐 블로그나 댓글 이런 데서 임신부들이 독감 맞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계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최근 제가 또 카페나 블로그들을 살펴보면 임신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또 자료를 발췌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내용을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맘소홀릭 뭐 이런 거 유명한 카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2019년 10월, 그러니까 불과 지금 몇 달 안 된 내용이죠. 지금이 2월 달이니까 2019년 10월에 어떤 질문 자료를 봤더니 임신부 독감 주사 문의요 하고 어떤 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불안해서 아직 못 맞고 있어요. 불안해서. 여전히 임신부들 중에는 독감 주사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1편 촬영을 했죠. 그래서 동영상 1편을 보시면 산부인과 교과서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하고 설명을 했으니 한번 보시고, 또 1편 안 보시더라도 오늘 제가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는 산모들이 왜 많은가 하고 봤더니 대표적인 예로 수두 파티하라, 뭐 아나키, 뭐 한의사 이런 내용 들어봤죠. 아나키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이 아나키의 내용들의 주 골자가 필수 예방접종도 마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두 파티, 이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애가 수두가 걸리면 수두가 안 걸린 애를 그 애와 접촉해서 병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병을 겪게 함으로써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아나키의 어떤 한의사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신봉하는 회원들이 6만 명 이상이나 됐다는 그 당시 이런 이제 내용들이, 기사들이 떴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 아나키의 주장대로라면 메르스 때 유행할 때 아나키스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메르스 환자에게 아기를 데려가서 메르스를 아기에게 걸리게 하고 겪게 하고 자연 항체를 얻어라. 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나키의 뜻대로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환자에게 가서 아기가 걸려서 고생해서 자연 면역을 얻어라. 근데 이렇게 심각한 유행일 때는 또 그런 주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이 의사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어떻게 하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 아나키 한의사가 결국 복지부의 징계로 면역 취소가 됐어요. 이 기사가 중앙일보 2020년 2월 9일 기사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이 한의사의 설명을 들었던 아나키 회원 6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엉터리 내용들을 신봉하고 따랐던 본인들은 애기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수준으로 고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튼 이런 의사랍시고 이렇게 흑세무민의 내용을
막 이렇게 전파를 하다 보니 심지어 의사가 이런 지경이니 의사 아닌 사람들은 또 자기들가 얄팍하게 들었던 또는 잘 어설프게 들었던 이런 기사들을 막 블로그나 카페나 매체나 이런 데 올리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의 임신부들이 어떤 정보가 옳은지 어떤 정보가 그런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내용에 나오는 블로그의 내용에 임신부처럼 불안해서 못 맞겠어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임신부들은 또는 1편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설명을 믿고 임신 중에 독감주사를 맞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독감주사를 이런 아나키 같은 설명들은 듣지 말고 임신부들은 독감주사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2019년 10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홍보 자료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좋은 그 독감 주사를 정부는 작년부터 임신부에게 무료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요.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난 시간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임신부는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독감에 걸리면 이렇게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대부분 심한 합병증은 폐렴이겠죠. 그리고 아기한테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사산, 조산, 저체중아, 유산, 심지어는 뇌성마비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니까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임신 중 예방접종을 맞으면 태어나는 아기도 예방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에 독감이 잘 안 걸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안전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9월에서 5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 어느 시기라도 모든 임산부는 맞으면 좋다. 여기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맞으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산모와 태와 두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니 꼭 맞으세요.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2020년 1월 9일 기사인데요. 한 달 전의 기사인데 여전히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맞으셨다면 임신부는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9월에서 5월 모든 임신부는 주수에 상관없이 맞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독감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개 10월, 12월에는 독감 A가 유행을 하고 3월, 4월에는 B가 유행을 합니다. 곧 B가 유행할 시기가 도래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독감 예방접종은 3가 백신, 4가 백신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바이러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할 때 RNA 바이러스, RNA가 있고 껍질이 있고 이런 모형을 그리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타입이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C 타입은 사람에게 크게 유행을 유발하지 않고 크게 중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개 유행을 일으키는 독감은 A 타입과 B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A 타입은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H항원, N항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H1, N1, H2, N2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명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를 야마가타 타입이다, 이렇게 빅토리아 타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그러면 3가 백신과 4가 백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 물론 이제 예방력은 당연히 4가가 우세하겠죠. 왜냐하면은 4가지 독감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가와 4가를 이렇게 이제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4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4가는 독감 A에 대해서 타입 두 가지 H1, N1, H3, N2 두 가지를 예방하는 것을 이렇게 백신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B형에 대해서는 야마가타와 빅토리아 형태 두 가지를 예방하는 또 백신의 구성 성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A의 두 가지, B의 두 가지, 둘 다 네 가지를 함유하는 것이 4가 백신입니다. 그런데 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A형은 이 두 가지 다 넣었어요. 근데 B는 야마가타를 넣든지 빅토리아를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넣게 돼요. 그러면 이런 3가 백신을 만들 때 A의
A는 뭐 어차피 두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B에 야마가타를 넣을지 빅토리아를 넣을지 이런 구성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라고 하면 WHO가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 WHO가 올해 유행할 상황, 그 다음에 지난해 유행할 어떤 바이러스의 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는 뭐 야마가타가 유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빅토리아가 유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니 그러면 4가로 다 만들면 되지 뭐 굳이 3가로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환경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고 그 다음에 의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3가 백신을 맞든 4가 백신을 맞든 크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WHO는 후진국의 의료 정책을 주로 이렇게 조언하고 관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 기준으로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 3가 백신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4가 백신은 고가여서 거의 잘 못 맞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가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3가 백신, 4가 백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인플루엔자 이 백신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뭐 녹십자도 만들고 일양도 만들고 SK 회사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3가, 4가 다 만드는데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유정란에서 배양을 했느냐, 세포 숙주에서 배양했느냐. 유정란이라는 것은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감 바이러스를 계란에서 배양해서 만든 백신이냐, 또는 이제 세포 숙주에서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요. 그건 3가든 4가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3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놔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은 또 무료 백신으로 맞으니까 가격 차이를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4가 백신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 4만 원 정도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3, 4만 원 정도 주고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정란에서 배양한 것과 세포 숙주 배양이 가격 차이가 있느냐. 근데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병원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배양 타입에 따라서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역적인 차이로 뭐 3만 원이냐 4만 원이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작용의 차이. 사실은 이제 그 유정란에서 키우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못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감 주사를 맞을 때 병력 조사를 할 때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러면은 유정란에서 배양한 타입은 못 맞겠죠. 그러면 대신 그런 분들은 세포 숙주에서 배양한 타입을 맞으면 되니까 그런 부작용 차이 외에는 또 큰 부작용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맞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감 주사를 몇 번 맞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임신부들은 요즘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3가를 무료로 놔주니까. 근데 야마가타 타입을 맞았는데 올해 봄에 빅토리아가 유행을 한다면 사실 예방접종 실패인 거거든요. 예방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부들은 불안하니까 독감에 걸리면 안 좋다고 하고 애기한테도 괴롭다고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시니까 그럼 한번 4가로 더 맞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알기 쉽게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2018년 YTN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제 한림대의 감염내과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3가 백신을 맞았다면 4가 추가로 접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4가 추가로 접종을 안 하고 독감비가 봄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타미플루를 먹고 치료를 한다. 그게 현재까지의 지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2019년 12월 3일에 한 기사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B형 유행 시기에, 이제 B형이 제가 3월 4월 봄에 유행을 한다고 했죠. 근데 주로 독감 주사는 9월 10월 가을에 맞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독감 백신을 맞았더니 B형 유행 시기에는 무용지물이 되더라,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에 이제 어떤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가을에 맞았더니 그 주사가 3가든 4가든 독감 A 방어력은 좋은데 시간이 몇 개월 흘러서 독감 B가 유행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 항체 방어력이 20% 이하라서 별로 없더라. 그래서 과연 독감 주사를 한 번 맞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그 접종 시기를 좀 달리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접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독감 주사는 한 번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 논문들이, 연구 결과들이 누적이 되면 두 번 맞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 종류를 나누어서 다르게 맞든지 이런 지침은 또 바뀌게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한 번 맞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독감에 대해서 1편, 2편, 두 편에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1편에서는 산부인과 교과서 중심으로 독감 주사가 얼마나 예방접종이 좋으며 또 독감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예방접종의 종류, 그 다음에 접종의 시기, 그 다음에 접종을 추가로 접종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 설명을 들으시고 임신부들은 독감 주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이 나라에서 또 무료로 놔주니까요. 적극적으로 맞으시면 산모와 태아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